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천재 언어학자가 자국 영어를 버리고 한글을 위해 무릎 꿇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주최 세계문화유산 정상회담 인류의 마지막 문자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50개국 언어 천재들이 자국 문자를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순간 한글의 등장으로 세계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600년 동안 몰랐던 이 위대한 문자를 세계 최고 언어학자들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 일제강점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숨 걸고 지킨 한글이 세계 무대에서 인류의 마지막 문자로 선정된 감동 실화. 한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이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박 19살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 조기 입학한 언어학도이자 세계 언어문화대회 최연소 우승자죠. 제 IQ는 192, 12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 도착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거대한 회의장 입구에는 세계문화유산 정상회담. 마이너스 다가오는 AI 시대, 인류가 지켜야 할 마지막 문자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에밀리, 긴장하지 마. 넌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언어 천재야. 저를 추천해주신 브라운 교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전 세계 5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언어학자, 역사학자, 문화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자국 문자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회의장 중앙에는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각국 국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담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점점 AI가 인간의 언어를 대체하는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가 단 하나의 문자만 보존해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문자여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할 질문입니다. 회의장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영어야말로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은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언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심사위원단장이 발표 순서를 알렸습니다. 첫 발표는 중국 대표, 다음은 일본, 아랍,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완벽해.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듣고 반박할 준비를 더 할 수 있겠네. 저는 노트북을 펼쳐 최종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글로벌 영향력, 디지털 호환성, 문화적 다양성. 영어의 우수성을 증명할 모든 근거가 담겨 있었죠. 에밀리 박님, 대회 참가 서류에 출신 국가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성함을 보니 한국계이신가요?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네, 제 부모님은 한국인이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어요? 몇 마디 알지만 사실 제 12개 언어 목록에는 없네요.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중국 대표의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자야말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일한 문자입니다. 한 글자의 철학이 담긴 유일한 문자죠. 저는 은근히 웃으며 반박 포인트를 메모했습니다. 한자, 너무 복잡해서 배우기 어렵고 디지털 시대에 부적합하다. 각국 대표들의 열띤 발표가 이어졌고 저는 최종 승리를 꿈꾸며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중국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곧 일본 대표가 단상에 올라 가나 문자의 우수성을 역설하기 시작했죠. 우리 일본의 가나 문자는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며 동양과 서양 문화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메모했어요. 가나 문자 마이너스 표현의 한계, 한자 의존성.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나와 자국 문자의 우수성을 발표했지만 모두 뚜렷한 한계점을 드러냈습니다. 아랍어 대표는 아름다운 서체를 강조했지만
자음 중심 체계의 복잡성을 지적받았죠. 러시아 대표의 키릴 문자도 발음과 표기 불일치로 비판받았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영어야말로 완벽에 가장 가까운 문자 체계야. 발표 준비를 마치면서 영어의 강점을 정리했습니다. 세계 공용어로서의 지위, 인터넷 언어의 지배력, 문학과 과학 분야의 풍부한 자료. 이 모든 것이 영어가 선택받아야 할 이유였죠. 프랑스 대표가 단상에 올라 라틴 문자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라틴 문자는 서구 문명의 기둥이자 근대 과학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다른 대표들이 즉시 반박했죠. 발음과 철자의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문해력 습득에 비효율적이죠. 드디어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호흡을 한 뒤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50개국 대표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에밀리 박, 미국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증명할 것은 영어야말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마지막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영어의 세계적 영향력을 설명했어요. 국제 비즈니스, 인터넷 소통, 학술 논문에서 영어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강조했죠. 자신만만하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20%가 영어를 구사하며 인터넷 콘텐츠의 60%가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이미 세계 공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순조롭게 대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예상치 못한 질문이 쏟아졌어요. 영어의 철자와 발음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런 비논리성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가요? 한 심사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비해온 반박 논리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어요. 다른 심사위원이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있어 영어는 비효율적입니다. 불규칙 동사가 너무 많고 문법 예외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AI에게 학습시키기 어렵죠.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급하게 넘기며 답변을 찾으려 했지만 이런 질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어는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다양한 언어의 영향을 받아 풍부해졌습니다. 제 대답은 설득력이 없었어요. 회의장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심사위원단장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어요. 에밀리 양, 영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입니다. 문맹률 개선에 평균 3년이 소요되죠. 인류의 마지막 문자가 이렇게 비효율적이어도 괜찮을까요?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영어의 한계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간신히 발표를 마쳤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1차 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영어는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어요.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그리고 의외로 핀란드어가 결선에 올랐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버렸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부모님께 전화하려다가 멈칫했어요. 어떻게 실패를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조사해봐야 해.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노트북을 펼쳐 각국 문자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논문과 자료를 밤새 검토했습니다. 눈이 피로해질 때쯤 우연히 한 논문을 발견했어요. 한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제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계인 제가 한글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호기심에 논문을 클릭했습니다.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문자로 단 24자의 기본 글자로 모든 인간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밤새도록 한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이건 믿을 수 없어.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한글은 제가 알던 어떤 문자 체계와도 달랐어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반영한 과학적 설계였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이, 땅의, 사람 이응의 철학적 조합이었죠. 이 기본 글자들이 조합되어 수천 개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발음과 철자가 100% 일치한다고?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같은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영어의 가장 큰 약점이 한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창제 과정이었어요. 세종대왕은 문맹률을 낮추기 위해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탄생한 문자라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글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글 사용을 금지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비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문자를 지켜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민족의 혼이자 생존의 도구였던 거야.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호환성도 놀라웠어요. 컴퓨터 코딩에 최적화되어 있고 스마트폰 키보드 입력 효율성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계가 모르고 있지? 저는 의아했어요.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제네바에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회담은 일주일간 휴식기에 들어가 있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하기로 했죠. 박량, 어디 가십니까? 호텔 로비에서 만난 심사위원장이 물었어요. 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연구를 위해서요. 심사위원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때로는 직접 체험하는 것이 수천 개의 논문보다 가치 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한글이 가득한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둥글고 반듯한 모양의 글자들이 어딘지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공항 서점에서 한글 입문서를 구입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하루면 읽을 수 있고 일주일이면 쓸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한국 계신가 보네요. 한글 배우시려고요? 네, 사실 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제야 제 뿌리의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체가 한글로 가득했어요. 간판, 포스터, 지하철 안내판. 모든 곳에서 한글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을 읽고 쓰고 말하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카페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며 처음으로 한글을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아메리카노. 놀랍게도 정확히 발음할 수 있었어요. 하루 만에 읽기 시작한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카페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발음이 좋네요. 한국어 배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 어제부터요. 제 대답에 그분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네요.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거든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실 때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대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 서서 600년 전 이 위대한 왕이 어떤 마음으로 한글을 만들었는지 상상해봤습니다. 문자가 없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불쌍하여. 안내판에 적힌 한글 창제 이유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순한 통신 수단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의 역사적 실현을 자세히 배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켰다는 이야기에 눈물이 났어요. 깊은 산속 비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던 교사들의 사진을 보며 문자가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구나.
서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글을 빠르게 입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옆자리 대학생에게 물어봤죠. 한글 입력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비결이 뭔가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키보드 입력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시대에 딱 맞거든요. 그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열린 한글날 기념시 낭송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됐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한글로 된 시를 읊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초등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지 몇 개월 된 아이들이 유창하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어권 아이들이 읽기를 마스터하는데 평균 3년이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과학, 철학, 사랑이 담긴 종합 예술품이자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아이러니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영어의 우수성을 주장하러 왔던 제가 이제는 한글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세종대왕기념관을 찾았어요. 한글 창제 과정의 고뇌와 노력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한글을 설명한 책이었죠.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로 시작하는 서문을 읽으며 600년 전 한 왕의 혁신적인 생각에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자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는데 그것에 도전한 용기가 놀라웠어요. 제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결정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한글을 소개해야겠어. 영어가 아닌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자라고. 귀국 후 남은 사흘 동안 저는 호텔방에 틀어박혀 새로운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 디지털 적합성,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 담고 있는 인류애에 초점을 맞췄어요. 마지막 발표 날이 왔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최종 주장을 펼치는 자리였어요. 저는 미국 대표로서 영어를 옹호하는 대신 한글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진실을 전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 박, 미국 대표입니다. 단상에 올라 심호흡을 했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눈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오늘 영어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문자,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청중석에서 놀란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미국 대표가 다른 나라의 문자를 옹호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글은 1443년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한글은 사랑의 문자입니다. 슬라이드에 한글의 기본 원리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 모음이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그리고 모든 글자가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방식까지. 한글은 세계 유일의 과학적 설계 문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라는 점이죠. 인공지능 언어 처리, 키보드 입력 효율성, 문자 인식률에서 한글이 최상위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기술적 우수성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낀 한글의 정신을 전하고 싶었어요. 한글은 권력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유일한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워 자신의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에 일제강점기 비밀 한글학교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목숨을 걸고 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민족의 정신이자 생존의 도구입니다. 한국인들은 35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 동안 자신들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청중들이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감동의 빛이 보였습니다. 해방 후 한국의 문맹률은 7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 설계 덕분에 단 10년 만에 문맹률을 22%로 낮추는 기적을 이루어냈죠. 현재는 99.9%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을 자랑합니다. 발표를 이어가며 서울에서 본 광경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사용하는 모습, 시. 낭송회에서 만난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 한글을 통해 이어지는 세대 간의 연결. AI 시대에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자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우수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간성을 담고 평등을 추구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문자여야 합니다. 한글은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훈민정음 서문의 첫 문장이었어요.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번역문을 읽어내려가며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00년 전 한 왕의 백성 사랑이 만들어낸 문자의 여정이 가슴을 울렸어요.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 후 배우기 쉽고 일상에 편리하니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에 배워 저녁이면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글의 정신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문자죠. 발표를 마치며 한국에서 찍은 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93세 할머니가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제시대의 비밀학교에서 한글을 배웠던 할머니가 4세대 아이들에게 그 정신을 이어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오늘 제가 증명하고자 한 것은 한글이야말로 인류가 지켜야 할 마지막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고 철학적으로 깊으며 인간애로 가득한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발표를 마치자 회의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심사위원단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죠. 30년간 언어학 연구를 해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에밀리 박 대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문자 소개가 아니라 인류의 정신을 일깨우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AI 시대에 인류가 지켜야 할 문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에 담긴 인간성과 철학이라는 것을요. 심사위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중앙으로 모였습니다. 진지한 토론이 오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발표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심사위원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정상회담은 만장일치로 한글을 AI 시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자로 선정합니다. 한글은 과학과 인간애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문명의 보물입니다. 회의장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축하해 주었어요. 일본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문자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회식에서 저는 특별 연설을 부탁받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이 회담에 오기 전까지 저는 제 뿌리의 언어를 거의 알지 못했어요. 영어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는 자만심만 가득했죠.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정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요. 한글은 600년 전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하려는 사랑에서 탄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 정신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고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는 가장 효율적인 소통 도구가 되었죠. 청중들은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제대로 한글을 배우고 이 아름다운 문자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인류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폐회식이 끝난 후
한국 대표가 다가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에밀리, 한국으로 돌아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당신이 한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하버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글을 배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 노트북에는 AI 시대의 한글 인류의 마지막 문자라는 제목의 책 초안이 열려 있어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우리의 뿌리, 우리의 문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한글은 단순한 한민족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글의 위대함을 느끼셨나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사랑에서 시작된 한글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자가 되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소중한 유산이 이제는 세계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우리 민족의 혼이자 이제는 인류 전체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함께 나누고 지켜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